안녕하세요. 별별 이야기 손승연입니다. 지난해 여름 과학계는 힉스 입자로 추정되는 입자의 발견으로 술렁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달 초 힉스 입자의 존재를 확인했고요. 힉스 입자의 존재를 예언한 영국의 물리학자 피터 힉스 박사는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로 결정됐는데요. 힉스 입자 참 어렵기도 한데 과연 힉스 입자가 확인되었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이고 앞으로 과학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오늘도 우리들의 궁금증을 해결해 주시는 이태원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드디어 이 피터 힉스 박사가 노벨상을 수상했네요. 네. 작년부터 이 힉스 입자가 발견되었다. 아니다. 이런 얘기가 많았는데 이달 초에 힉스 입자의 발견을 유럽 입자물리연구소 CERN에서 공식 발표를 했고 네. 이걸 통해서 이제 우리가 자연계에서 알 수 있는 모든 입자에 대한 그런 비밀을 밝혀냈다. 이것이 이제 그 과학계의 인정을 받아서 드디어 노벨상을 수상한 것 같습니다. 힉스 입자는 1964년에 영국의 물리학자 피터 힉스 박사가 제안했던 거고, 그리고 그 후에 우리나라의 그 유명한 이휘소 박사라고 계십니다. 네. 정말 천재 물리학자였는데 그분이 힉스라는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와도 관련이 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계에는 우리가 이제 표준 모형이라고 해서 12개의 기본 입자가 있고 그 입자를 서로 연결시키는 4개의 입자가 있는데 이 입자들한테 질량을 주는, 어느 입자는 질량이 얼마다 하는 그런 질량을 주는 입자가 바로 힉스 입자예요. 그러니까 각 입자에다 질량을 주다 보니까 신의 입자라고 불렸습니다. 그러니까 각 입자가 뭐 얘는 무게가 얼마다 하는 걸 주는 거니까. 네. 그래서 이 힉스 입자는 자연계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주 초기에 만들었다가 이제 사라진 거예요. 네. 이걸 갖다가 이제 유럽 입자물리연구소에서 지상에서 가장 큰 그런 입자 가속기를 통해서 우주 초기의 상황을 연출하고 거기서 이제 실험을 통해서 만들어낸 거거든요. 85개국에 1만 명이 넘는 과학자들이 참여를 했고 이 입자 가속기의 크기가 둘레가 27km나 됩니다. 네. 이 거대한 입자 가속기에서 우주 초기의 상황을 연출해가지고 이제 이 힉스 입자를 만들어낸 건데요. 확률이 99.9999% 이상이라고 합니다. 뒤에 99 뒤에 9가 4번 이상 들어가는 거죠. 네. 이게 얼마나 대단한 확률이냐면 300만 번 정도 실험을 했을 때 한 번 정도 오차가 나올 정도의 확률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확실히, 그러니까 이 유럽 입자 물리연구소에서는 확신을 하는 거죠. 300만 번 실험했을 때 한 번 정도의 오차가 나오는 거니까 있는 것이 맞다 하는 건데 사실 아직도 의문을 품는 사람들이 없는 건 아니에요. 이 표준 모양에 의하더라도 우리 눈에 보이는 물질은 4에서 5%밖에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나머지 95% 정도는 암흑 물질이니 암흑 에너지니 해가지고 우리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5% 정도가 이 힉스 입자의 발견으로 인해서 표준 모양이 거의 이제 확실히 되는 건데 네. 우리가 95% 이상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는 또 다른 세계가 있을 수 있고 또 다른 입자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힉스 입자를 발견했다고 해서 우리가 자연계의 모든 신의 영역을 다 알았다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아직 멀지 않았나. 네. 아무튼 우리가 표준 모형으로 해가지고 눈에 보이는 세계를 구성하는 대부분의 물질,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물리학상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가정세의 어떤 모든 입자를 다 발견했다라고 이제 힉스 입자가 이제 확정을 져준 거거든요. 아무튼 대단한 발견인 것 같고, 하지만 앞으로 물리학에서는 나머지 95% 그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네. 밝히는 일들, 앞으로 갈 일은 멀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아까 앞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 힉스 입자를 발견함으로 해서 이제 우주의 탄생이라든지 우주의 존재론적인 것을 증명할 수가 있고 또 이제 물리학계의 혁신적인 일을 어떠한 증명한 것으로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럼 지난 한 주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별별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2월 러시아 첼라빈스크주에서 떨어진 운석의 나이가 태양계와 맞먹는다고 현지 전문가들이 밝혔습니다. 연구진은 첼라빈스크 운석의 나이가 태양계 나이와 거의 맞먹는 45억 6천만 년인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는 우리 손에 들어온 운석이 천지창조 때 생성된 것이란 의미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태양계 생성 과정의 역사가 운석 안에 숨어 있을 거라며 운석 연구가 태양계의 역사와 진화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올해
올해 2월 러시아에 소 천체가 떨어진 사건이 발생했었죠. 엄청난 빛을 내뿜으며 떨어지는 모습은 자동차의 블랙박스와 CCTV 등에 생생히 포착되었는데요. 최근 이 운석을 조사한 연구진이 운석의 나이가 태양계 나이와 비슷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오래된 운석인데요, 교수님. 네, 그 태양계 생성 초기부터 존재했던 정말 가장 오래된 할아버지 운석이겠죠. 한 45억 6천만 년 정도. 그러니까 태양계 역사가 한 46억 년 정도라고 하니까 네. 거의 태양계 초기에 만들어진 그런 운석인 것 같거든요. 지난 2월 러시아에서 엄청난 운석우 내지는 유성우 말들이 많았는데 네. 히로시마 원폭이 한 33배 정도의 위력이었고 1,500명 정도가 부상이 됐던 그런 큰 사건이었죠. 네. 그때 이제 러시아 그 연구진들이 그 떨어진 운석 그 구멍이 뚫리고 그 호수 주변에서 한 수백 킬로그램 정도의 운석을 채집을 했습니다. 그 채집을 해가지고 그 여러 가지 이제 방사선 동위 원소 측정이라든가 운석의 나이를 측정해 보니까 거의 태양계 우리가 알고 있었던 예상했던 태양계의 생성 나이와 거의 비슷한 정도의 나이를 가진 그런 운석이었다는 것이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태양계가 만들어지면서 수많은 이런 소천체들이 태양계 주위를 돌고 있는 거죠. 네. 그것이 이제 이번에 우리 지구의 중력으로 끌려와서 대기권을 타다가 남아서 운석으로 떨어진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마 태양계 초기의 모습을 태양계 초기의 구성 성분을 알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열쇠가 되는 운석인 것도 같아요. 네. 아무튼 46억 년 지구에 존재하는 암석들도 그렇게 오래된 거 없거든요. 네. 보통 이제 지구에서 오래된 암석이라고 하면 한 30억 년 이상 되면 정말 오래된 운석이다. 네. 그러니까 한 30억에서 40억 년 정도인데 태양계 초기의 그런 모습들이 지구에는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지구 그 당시에는 화산이 폭발하고 다 용암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태양계 초기의 그런 모습을 담은 운석, 그러니까 도유들이 지구엔 거의 없는데 이런 운석을 통해서 태양계 초기의 모습들을 볼 수 있는 그런 창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이 소천체가 지구로 떨어지는 것은 드문 일은 아닌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우주 돌고 있는 이런 물질들이 지구로 떨어지는데 네. 그 중에서도 가장 오래된 네. 그런 보통은 이제 해성의 부스러기라든가 아니면 이제 또 다른 행성에서 그러니까 떨어져 나온 조각들 또 소행성의 조각들인데 그 중에서 아주 가장 오래된 그런 네. 운석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 중에서도 태양계와 이제 비슷한 나이가 천체가 비슷한, 예. 떨어졌다고 하니까 정말 신기한 것 같습니다. 별별 뉴스에서 다음 시간에 전해드릴 새로운 소식도 기대해 주세요.